안녕하십니까, 강영철입니다. 이런 질문을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늦가기 다이빙 교육을 받은 56세 남자입니다. 56세 같으면 늦가기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연계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수면 공기 소모율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카톡으로 답변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한번 그 수면 공기 소모율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이 SAC 혹은 SCR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이야기.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수면 공기 소모율을 다이버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이유들이 있고요. 이 소모율을 결정하는 요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다이빙하고 관련해서요. 그 다음에 계산하는 방법인데, 이거 지금 공식이나 이런 거 이게 들이대면 학생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그냥 암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 공기 소모를 사실 내가 다이빙 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소모는 좀 줄이는 것이 내 다이빙 시간을 어느 정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 까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SAC, 이게 Surface Air Consumption이죠. SCR, 사실은 비슷한 말입니다. Surface Air Consumption, 끝에 R이 rate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수면 공기 소모율이라고 하면 SCR이 맞죠. 사실 우리가 다이빙 할 때 사용하는 그 실린더는 안에 딱 제한되어 있는 양의 공기가 들어있죠.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11리터, 흔히 이야기하죠. 이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11.125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200바로 가득 채우면 2250 정도 들어갑니다. 이 리터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그 병원에서 사용하는 링거액 1000cc 1리터짜리 만큼의 공기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지금 저처럼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고 할 때 한 번 공기를 들이쉬고 내쉬는 양, 그것을 이 타이달 볼륨이라고 합니다. 타이드는 우리가 조수간만처럼요,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타이달 볼륨이라고 하고요. 이 타이달 볼륨은 건강한 성인에서 500cc 밖에 안 됩니다. 즉 1리터의 반인 거죠. 혹은 우리가 그 체질량 보디 매스라고 합니다. 이 체질량 킬로그램당 약 7ml 정도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휴식할 때 정상적으로 호흡할 때 보면 12번에서 개인 차이가 있지만 한 20회 정도 하고요. 운동을 하게 되면 그거보다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1분에 사용하는 공기의 양은 휴식할 때입니다. 다이빙 할 때 아닌.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12번 한다면 결국은 6리터 정도 할 거고요. 20번 정도 호흡을 한다면 10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쿠버 공기 안에 들어있는 200바, 즉 2200리터의 공기로 내가 호흡을 한다면 몇 번이나 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을 흔히들 우리가 요즘은 거의 보기도 힘든 공중전화 박스 안에 가득 차는 공기의 양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당연히 우리가 운동을 하는 정도, 양 혹은 운동하는 질에 따라서 수면 공기 소모율은 높아집니다. 이게 우리가 다이버는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그 이유가 내가 어떤 다이빙을 할 때 어떤 수심에서 몇 분 정도를 있으면 내 다이빙 할 때의 공기 소모율에 따라서
허용되는 시간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흔히 테크니컬 다이빙 할 때 다이빙 계획을 하면서 미니멈 가스, 최소 필요한 양의 공기를 반드시 계산을 하고 테크니컬 다이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이빙할 때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그 요인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공기 소모량은 달라지겠죠. 스쿠버 탱크 속에 포함되는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용해야 하는 공기의 양은 내가 하려고 하는 활동에 따라서 양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내가 다이빙 할 때 어느 정도의 공기를 1분에 쓰느냐를 계산해 둠으로써 과연 그 수면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오랫동안 1분 동안 어느 정도 양 공기 소모, 그래서 흔히 우리가 수면 공기 소모율 스쿠버 다이빙에서 라고 이야기하면 1분에 얼마를 쓰는가를 알아두고 나중에 다이빙 계획할 때 그것을 적용을 하는 거죠. 레크레이션과 그 테크니컬 다이빙은 그 개념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 이야기도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면 공기 소모율을 결정하는 요인은 당연히 수심이 깊어지면 내가 들여 마시는 공기의 압력이 커지고 그 압력만큼 공기의 양도 많아집니다. 오랫동안 호흡을 하면 당연히 공기를 많이 소모할 거고요. 내가 수중에서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즉 가만히 있을 때, 즉 우리가 감압 정지, 안전 정지를 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을 때나 혹은 열심히 킥을 하고 다니거나 수중에서 어떤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당연히 달라집니다. 수온이 차면 우리 몸은 더 많은 공기를 들이쉬게 됩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저체온증을 느끼는 것은 여러모로 다이빙에 내 몸에 내 건강에 해롭습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나이에 따라서 당연히 심혈관계의 효율이 떨어지면서 더 많은 공기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등등 이런 요인들이 우리 수면 공기 소모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거 뭐 공식에 대비하고 이러면 저처럼 이 지적 능력이 좀 떨어지면 되게 좀 짜증스럽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요, 내가 20m에서 20분간 100바를 사용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즉 이것은 20m가 한 다이빙을 끝났을 때 내 평균 수심이라면, 그 다음에 10분간 100바를 사용했다, 이렇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어떤 수심에서는 평균 수심입니다. 내가 하강할 때는 수면 0m에서 시작해서 다이빙할 때 30m까지 40m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아래 위로 다니던 어떤 평균 수심이,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다이빙 컴퓨터에서 알려주는 종류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결국은 1분에 우리가 5바를 썼다는 뜻이 되고, 그것은 20m였었기 때문에 이게 3바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수면에 올라왔을 때는 15바를 쓴다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가요? 그래서 수면 공기 소모율은 여러분들이 다이빙을 배운 강사분하고 이것을 원래 개방 수역 훈련 다이빙을 마치고 나서 마주 앉아서 수면 공기 소모율을 계산하는 것은 어떤 교육 과정에 필수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해보신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다이빙 배운 강사분에게 연락해서 우리 이 수면 공기 소모율 계산 좀 해봅시다 라고 부탁하시면 기꺼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 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이빙 컴퓨터가 있고요. 요즘은 잔압계를 표시해주는 컴퓨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거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다이빙 컴퓨터 안에 내가 이번에 사용했는 실린더의 부피, 즉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11리터 실린더를 사용했다면, 그 다음에 잔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이빙 시작할 때의 잔압과 다이빙 끝났을 때의 잔압, 그 다음 평균 수심, 이런 거를 다이빙 컴퓨터들이 이미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으로 내가 이번 다이빙에서의 수면 공기 소모율을 마치 로고 기록하듯이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나는 이 다이빙 컴퓨터 만든 회사에서 수면 공기 소모율의 중요성을 인식을 한다면 이런 기능을 좀 넣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이빙 끝나고 나와서 내가 버튼을 어떻게 띡띡띡 누르면 이번 다이빙에서의 네 수면 공기 소모율이 얼마였다, 이렇게 알려줄 수 있다면, 다이버는 매번 다이빙하면서 본인의 소모율이 어떻게 바뀌고 또 어떤 이유로 더 늘어났는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구글링을 좀 해봤는데, 아토믹에서 만들었던 컴퓨터에 코발트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이 지금 옆에서 보이고 있는 이 그림이 그 코발트 컴퓨터 그림입니다. 여기에 이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수입해서 판매하던 그 우정사에 전화를 해서 한번 문의를 했는데 단종됐다고 합니다. 그 비슷한 종류의 컴퓨터도 지금 현재는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다이빙 업계에서 뭐 물건을 제작하고 또 수입해 와서 팔고 하시는 분이라면 본인들의 그 회사에 이 기능을 좀 넣으면 어떠냐.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기능이거든요. 이것을 해주면 다이버분들이 본인의 공기 소모율을 귀찮게 계산하지 않아도, 마치 우리가 수심과 시간을 내가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도 컴퓨터가 다 해주듯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수면 공기 소모율에 대해서 한번 그냥 결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평상시 내가 호흡할 때 사용하는 공기 소모율은 다이버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이빙 할 때 내가 어느 정도의 공기를 소모하느냐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계산하다 보면 현재 나의 공기 소모율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이번 다이빙에서 수심 몇 미터에서 몇 분을 다이빙 하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 한 탱크로 할 수 있느냐. 특히 레크리에이션 무감압 다이빙을 하는 경우는, 게다가 버디가 있고 혹은 강사의 안내를 받아서 하는 훈련 다이빙, 이런 경우에는 이 수면 공기 소모율을 내가 꼭 알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모르고 계시는 수많은 다이버 분들이 지금 테크니컬 아닌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만약에 테크니컬 다이빙, 익스텐디드 레인지 다이빙, 감압 다이빙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 수면 공기 소모율이고, 뭐 이미 테크니컬 다이버 분들은 본인의 수면 공기 소모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 GUE 단체에서, 이거 한 단체를 언급해서 뭐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그 교육을 받을 때 그 단체에서 테크니컬 다이빙 1, 2를 할 때는 수면 공기 소모율을 15리터로 강요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제가 이번에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해서 물어보니까 20리터 per minute로 계산을 한다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안전한 다이빙을 위해서 본인과 버디와 팀 모두의 안전한 다이빙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면 공기 소모율을 내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버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안전한 다이빙을 계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용어도 있대요. 이게 Respiratory Minute Volume이라고 RMV입니다. 이게는 만약에 내가 같은 사이즈의 실린더를 2개, 3개, 4개 이렇게 되면 계산하기가 쉽죠. 그런데 만약에 11리터짜리 2개를 덩어리에 쥐고 예를 들면 5.5리터 감압 실린더를 여볼딱에 차고 막 이렇게 되면 이 전체적인 계산할 때 내가 사용하는 모든 공기의 모든 바 압력을 리터 공기양으로 계산을 해서 이것을 계획할 때 적용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개념입니다.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비슷하지만 다른 실린더 사이즈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면 공기 소모율은 어떤 게 좋으냐? 평상시 꾸준히 다이빙하면서 내가 보다 공기 소모율이 작다면 어쩌면 무감압 환기 이내에서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다이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 소모율을 무리하게 많이 쓰는 것보다는 줄일 수 있다면 줄이는 게 맞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장비를 유선형화해서 다니면 소위 말하는 저항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공기 소모율이 떨어집니다. 다이버의 자세, 당연히 수평 자세로 트림, 그 다음에 부력 조절하는 능력을 요구를 할 거고요. 호흡하는 방법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육상에서 지금 호흡하다가 물에 들어가면 호흡기를 통해서 호흡하는 방법은 빨리 좀 이렇게 쉽게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호흡 방법을 다이빙을 통해서 계속 연습을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다시피 다이빙할 때 절대로 숨을 참으면 안 되고 skip breath라고요. 공기를 많이 사용하는 다이버들이 가끔 이런 짓을 했죠. 좀 한 서너 번 호흡하고 한 번은 꾹 참고 가고 이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산화탄소 축적되면서 두통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물속에서 추우면 안 됩니다. 보온이 잘 되어야지 몸이 이렇게 추위를 느끼게 되면 순환 혈액계에서 많은 양의 피를 돌리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빙할 때 보온은 아주 중요합니다. 경험을 계속 축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이빙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게 되면 그 역시 공기 소모율도 줄여줄 것이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게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공기가 질질질질 새는 호흡기. 저도 지난번에 이 마닐라에서 다이빙 하다가 수중에서 갑자기 이 압력 게이지에서 공기가 새기 시작하면서 공기 때문에 되게 신경을 쓴 기억이 있습니다. 늘 강조하는 게 자기 장비 잘 간수하라 때 이게 저도 참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이 새는 거죠. 이거는 본인이 모르고 다이빙하면 어느덧 공기가 다 떨어져가는 괴상한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비 잘 손질하시고요. 혹시 렌탈 장비를 쓰시는 분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수면에서 버블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즉 내가 이렇게 탱크를 메고 뒤로 누우면 버디가 혹시 1단계에서 공기가 새는 게 없는지, 그 다음에 이 잔압계 같은 거, 그 다음 이 옥토퍼스에서 프리 플로우, 자유 방출이 되는 게 없는지 이런 걸 미리 확인하고 다이빙 해야지 헛된 공기 소모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면 공기 소모율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나중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공식이나 이런 거는 강사분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공기 소모율을 꼭 알아서
언제나 안전한 다이빙을 계획하고 실행해서 여러분 다이빙 오래오래 저와 함께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